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견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김민식, 범인정, 이승학입니다. 네, 우선 목차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 데이터셋, 모델링, 시안, 결론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는 기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 견 서비스를 보았을 때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 그냥 반려견이 아닌데 안내견인데 운전박대를 당하는 사례라던가 아니면 안내견과 같이 비행기나 버스나 이런 걸 타려다가 이것도 거절을 당하는 사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걔는 아무래도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알려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 불견 서비스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실시간 카메라 송출을 통한 음성 안내 모델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비스 방향성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미지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한 객체를 탐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객체를 탐지한 것 중에서 글자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글자를 통해 글자를 디텍션을 해서 추가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후처리를 통해 이것들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웹이라던가 앱을 통해서 또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 필요한 기술은 이미지 인식, 텍스트 인식, 음성 합성, 상용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실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직접 받아서 조금 이따 데모를 보여드릴 때 직접 보여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QR코드를 띄워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사진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냥 아무런 길거리 사진을 전송을 해주시면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입니다. 저희는 AI 허브에 있는 인도 보행 영상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인도 보행에 장애가 되는 객체 29종에 대해서 어노테이션한 데이터셋이고요. 장애인 이동권 신장, 인도 보행, 인공지능 분야 공개 데이터셋의 부족을 구축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저희 태스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이동체 총 13종, 예를 들어 자전거, 버스, 승용차, 리어카 등이 있겠고요. 고정체도 총 16종이 있었습니다. 바리케이드, 벤치, 볼라드가 그 예시인데요. 이를 어떻게 사용을 하였냐면 우선 전처리하는 단계를 매우 많이 거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압축 해제 및 폴더 구조 변경입니다. 총 AR 협업에는 607GB의 데이터가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는 바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구조처럼 폴더 구조를 아래 보이시는 구조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끼리 외장 하드를 정말 많이 사가지고 며칠 동안 분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노테이션 구조 변경인데요. 위에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XML 파일을 아래 미들 포맷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는 뒤에 나올 MM 디텍션에서 사용되는 어노테이션 구조인데요.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라벨 클래스 제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클래스는 29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저희 태스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클래스를 재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차량류, 기둥류, 안내류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해 주었고요. 기타 클래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고 삭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했으니까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플릿은 약 트레인 105,000장, 밸리데이션은 약 45,000장으로 7대3의 비율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OCR입니다. OCR도 역시 AR 협업에 있는 야외 실제 촬영 한글 이미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는 야외 텍스트를 인식하기 위한 한국어 OCR 관련 데이터셋으로 정류장, 안내판,
등 이미지 내에서 인식해야 될 정보가 있을 경우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도 저희의 태스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총 13만 장의 이미지와 각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도 역시 많은 전처리 과정을 거치었는데요. 우선 이미지와 라벨 개수가 불일치하는 오류 데이터인 경우에는 삭제를 했고요. 기존 이미지와 라벨에 대한 어노테이션도 다시 정의를 해주었는데요. 이미지의 경우에는 해당 바운딩 박스를 크롭하고 라벨의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만들 수 있는 어노테이션 값을 ID 형태로 만들어서 나눠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된 문자 중에 인식하지 못한 내용, 그러니까 라벨 값이 XXX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많았는데요. 이는 학습을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도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번과 2번을 거쳐서 만든 이미지 파일은 어노테이션 값, 라벨 파일은 텍스트 정보가 담긴 형태로 보이시는 것처럼 표동 반점이라고 이미지와 텍스트로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샘플링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 데이터별로 존재된 데이터의 개수가 상이했기 때문에 클래스별로 샘플링을 해주어서 비슷한 비율로 데이터를 뽑아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후처리는 이미지를 잘라내고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클래스별로 바운딩 박스 개수를 세워서 문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앞에 사람 1명과 자동차 4대, 가로수 기둥 1개, 대기둥 1개, 교통표지판 3개가 감지되었습니다. 그 예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안내류라고 분류된 클래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를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잘라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라낸 이미지를 OCR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서 글자를 탐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탐지된 글자를 앞서 객체의 수를 탐지한 것과 합쳐서 문장을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 모델링인데요. 저희는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는 DETR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는 MM 디텍션, TIMM, 디텍션 2. 저희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 하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실험을 해보았을 때 MM 디텍션 라이브러리가 다른 라이브러리에 비해 빠르고 실시간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MM 디텍션이라는 라이브러리 내에서 많은 모델을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Faster RCN은 YOLO F, DETR을 실험을 해보았을 때 mean average precision이 DETR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것은 average precision이 각 클래스별로 나온 예시 사진입니다. 네, 다음은 DETR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이는 디텍션과 트랜스포머의 합성어입니다. 기존의 객체 탐지 기술과 비교를 했을 때 매우 간단하며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이고요.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존의 RPN, NMS 등 지오메트릭 프라이어를 없앰으로써 간결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뛰어나고 충분히 컴페티티브한 성능을 얻어내서 오브젝트 디텍션 및 비전 분야에서 현재 많이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 DETR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분 매칭과 트랜스포머가 있는데요. 이분 매칭은 기존의 set prediction problem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output dimension을 n으로 잡아버려서 n개만큼만 인스턴스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주었고요. 이를 1대1로 매칭을 해주는 과정에서 훨씬 더 그런 NMS나 RPN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라도 높은 성능을 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을 통해 전체 이미지의 문맥 정보를 이해를 해주는데요. 이미지 내의 각 인스턴스의 상호작용 파악이 용이하고요. 각 큰 바운딩 박스에서의 거리가 먼 픽셀 간의 연관성 파악도 용이합니다. 네, 다음은 OCR인데요. 우선 OCR에서 사용한 모델인 TRBA를 사용하기 전에 OCR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 디텍션과 텍스트 레코그니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디텍션 같은 경우는 사진이 들어가 있을 때 사진에서 글자가 있는 부분을 바운딩 박스를 쳐주는 걸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바운딩 박스에서 글씨를 탐지해주는 것을
레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앞서 저희는 후처리 과정을 통해 프롭을 해주었기 때문에 텍스트 레코그니션만 학습을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TRB라는 모델은 Deep Text Recognition 벤치마크인 모델입니다. 사진 내의 문자를 인식하는 과정마다 각 과정을 모듈 단위로 분리해서 연구를 하고요. 다른 언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으며 인퍼런스가 빨라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학습한 결과 트레인은 0.96, 밸리데이션은 0.91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TRBA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이는 TPS, ResNet, BiLSTM, 어텐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를 단어 영역에 맞게 변형시켜 이미지 인식이 잘 되도록 해주는 TPS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고요. 기존의 STR 모델들의 정확한 성능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세 가지 기여를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 데이터셋의 불일치 분석이었는데요. 이는 Syntax Recognition에서 자주 쓰이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분석을 한 결과 트레인 및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의 불일치가 비교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보여줬던 것처럼 빨간색으로 바운딩 박스 쳐 있는 것처럼 불균형 데이터셋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과정을 수행을 해주었고요. 두 번째는 STR의 통합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보이시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형상 추출, 피처, 그리고 시퀀스 모델링, 그리고 예측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침으로써 통일 프레임워크를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적 모듈 조합을 제안을 했는데요. 보시면 논 TPS라는 것을 실험을 해봤을 때 TPS가 성능이 가장 좋았고 VGG, RCNet, ResNet을 비교를 했을 때 ResNet이 가장 좋았으며 시퀀스 단계에서는 BiLSTM, 프레딕션 단계에서는 어텐션 구조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모듈을 다 합친 것을 TRB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시연입니다. 시연에 앞서서 저희가 나온 아웃풋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인풋 사진이 들어갔을 때 잘 바운딩 박스를 디텍션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앞에 사람 7명, 오토바이 1대, 신호등 1개, 가로수 기둥 2개, 나무 기둥 1개가 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디텍션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도 역시 디텍션은 잘 되었고요. 여기 커피 전문점이라는 OCR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도 잘 인식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도 역시 안내판에 나타나 있는 통닭, 메뉴, 포장도 잘 탐지해 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림미니트입니다. 저희는 웹을 통해서 저희의 테스트를 직접 시연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한번 제가 스트림미니트에 들어가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기준으로 인풋 데이터의 형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리얼타임입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핸드폰과 연결해가지고 카메라를 찍었을 때 이를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잘 탐지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장된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인풋으로 저장된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 이도 잘 탐지를 해줍니다. 지금 아까 실시간 했을 때 사람이 잡혔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성능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한번 네,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성능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사람은 잘 탐지가 되었고요. 초록색 상자는 칼이라고 자동차가 탐지가 된 결과인데요. 아마 길거리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저장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시연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풋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렇게 잘 디텍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동 안내판에는 어떤 글자가 있는지까지 텍스트로 출력이 되고요. 4개, 이동 안내판 1개, 기둥 1개, 나무 1그루, 트럭 1대가 탐지되었습니다. 이동 안내판에는
공사 안에 평묘평역 개념루체는 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 음성도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아까 그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신 사진을 가지고 한 두세 장 정도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정여진 교수님께서 보내드린 사진으로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즉석에서 하는 거라 사실 조금 두근두근한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사람, 바이서클, 폴, 그리고 트리 트렁크, 그러니까 나무까지 잘 잡아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앞에 자전거일 때 네, 이런 식으로 잘 탐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정도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들 좀 닉네임이 재밌는데요. 저희가 이런 공사 중이라는 사진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탐지해주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미리 핸드폰으로 보았을 때 이 사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디텍션 결과 보시면 무빙 스네이지라고 이동체도 잘 찾아내 주었고요. 그리고 OCR도 잘 공사 중 100m 앞이라는 글자도 잘 찾아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연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PPT 화면으로 넘어와서 네, 결론입니다. 저희의 기대 효과 및 발전 방향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태스크 서비스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다양한 AI 서비스가 이미 존재를 하지만 길거리 이동관 안내 서비스는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눈과 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소셜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운전관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하차할 때 보지 못하는 오토바이가 있으면 이를 경고해주는 알람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니어를 통한 출력 텍스트 정제 가능성인데요. OCR 된 텍스트가 사실 너무 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용한 데이터가 아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애니어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요약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용자 앱 상호 소통 서비스도 제안을 하는데요.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해주는 서비스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STT, 이미지 캡셔닝, VQA, Visual Question Answering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가 애니얼 그리고 이미지 캡셔닝, VQA도 현재 학습까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술지에서 논문도 발표를 하고 특허까지 출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스트링ユ닛에서 구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는 아직 인퍼런스 단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이는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3명의 팀원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발표여서 더 유익하고 따뜻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부터 발표까지 잘 마무리해주신 눈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